지금까지 DH08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했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AD7533을 데이터 시트를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하는데요. 데이터 시트에 있는 내용하고 데이터 시트에 나오는 기본적인 동작, 유니폴라, 바이폴라 동작, 그 다음에 적용을 해서 어떻게 회로를 꾸밀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 회로들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DH08이나 AD7533의 내부에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RER 레더 회로에 대해서는 이미 분석을 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고 덱을 보면 쉽다 그랬죠. 그래서 덱이 이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래서 AD7533 명칭을 보면, 주로 소자의 명칭을 보면 그 특징하고 그 다음에 장점들을 다 내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AD7533을 보면 CMOS로 돼 있다. CMOS는 상모성 모스펫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세한 거는 제가 트랜지스터를 설명할 때 설명하는 거로 하고요. BJT보다는 집적하기가 쉽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니까 7533의 내부 회로가 CMOS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거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용이 절감된다, 싸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덱을 보면 항상 8비트냐 10비트냐 12비트냐 16비트냐 이런 것들을 나타내 주게 되어 있어요. 몇 비트짜리라고 하는 걸.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멀티플라잉 덱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요. 우리가 데이터 시트를 볼 때 가끔 이상한 용어들이 나올 때 이제 그런 데서 막히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멀티플라잉 덱이라고 하는 거, 덱은 알았어요. 디지털 아날로그 컨버터라고 하는 거,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기라고 하는 것을 알았는데, 여기에 수식하는 말이 멀티플라잉이라고 하는 게 붙어요. 그러면 이런 거를 모르고 가면은 마음이 상쾌하지 않고 뒤가 좀 캥겨요. 그래서 알고 넘어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전기전자에서 꼭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알아두면 좋은 거죠. 알아두면 좋은 거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멀티플라잉 덱이 무엇이다,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용어들이 튀어나왔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AD7533을 보면 동작이 나와요. 유니폴라 동작, 바이폴라 동작. 그러니까 단극으로 동작하느냐 또는 양극으로 동작하느냐. 예를 들어서 단극으로 동작할 때 입력 디지털 코드 10비트니까 그 비트에 따라서 출력이 어떻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표로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투 쿼드란트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요. 쿼드란트라고 하는 것은 분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학적으로 함수를 그래프로 그릴 때 XY축이 있고 Y축이 있고, 이게 X축이 있으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있죠? 이걸 쿼드란트라고 해요. 근데 여기 보면은 투 쿼드란트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써 있어요.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저게 뭔가 뭐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뭔가 모르고 가면은 뒤가 캥기는 그런 용어가 또 나왔어요. 멀티플라잉 덱 또는 투 쿼드란트 멀티플리케이션, 이 용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잡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극성 동작을 보면 여기에는 투 쿼드란트가 아니고 포 쿼드란트라고 되어 있어요. 포 쿼드란트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유니폴라일 때는 투 쿼드란트고 바이폴라일 때는 포 쿼드란트 멀티플리케이션이냐, 포 쿼드란트가 이 동작을 하는데 어떤 연관이 있느냐, 이제 그런 거를 좀 알아야 되죠. 7533을 이용한 그 회로를 분석하기 전에 두 가지 용어, 멀티플라잉 덱하고 투 쿼드란트나 포 쿼드란트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제 그거를 설명하겠는데요. 우리가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날로그 곱셈기나 아날로그 승상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기본적인 개념들이 이제 있는데, 그 아날로그의 곱셈기, 한자로는 승상기라고 하죠. 그 아날로그 곱셈기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개념들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이 멀티플라잉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투 쿼드란트, 포 쿼드란트,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멀티플라이어가 뭐냐? 이거는 뭐 곱셈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로가 곱셈 동작을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이걸 곱셈기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X 표시라고 했죠. 우리가 수학에서 말하는 곱하기 표시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곱셈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입력이 두 개가 있어요. VX하고 VY. 그래서 출력이 하나로 나왔죠. 입력이 두 개가 있고 출력이 하나로 나오는데, 출력에 VX하고 VY가 곱하는 형태로 나오는 것, 곱하는 형태로 동작하게 만드는, 이게 바로 곱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K가 있는데 이건 스케일 팩터라고 해서 뭐 어떤 이득을 정해주는 것, 뭐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VX하고 VY가 물리적인 양이 곱해져서 출력이 나온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곱셈기예요. 그러면 멀티플라잉 덱이라고 할 때 덱이 멀티플라잉, 곱셈하는,
곱셈의 동작을 하는 대기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두 개의 입력이 곱해져서 출력이 나오는지, AD7533이 멀티플라잉 대기라고 했는데 과연 두 개의 입력이 곱해져 가지고 출력으로 나오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M덱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M덱이라고 하는 게 멀티플라잉 대기니까 두 개의 입력이 곱해져서 출력으로 나와야 되죠. 두 개의 입력이 출력으로 나와야 돼. 근데 M덱을 보면은 외부에 기준 전압이 있어요. V 레퍼런스가 있어요. V 레퍼런스가 있고 그 다음에 출력으로 마치 V 레퍼런스를 기준으로 해서 이득을 조정하는 것처럼 디지털 시그널로 그거를 제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VREF하고 곱하기 D 형태가 돼서 이것이 V 아웃이 돼요. 출력이 돼요. 근데 D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8비트짜리라고 하면은 자릿수를 다 더해주면은 255가 나오는데 그것을 하나가 더했을 때 올림이 있으니까 256분의 자릿수를 더한 거를 분자로 넣어서 이게 D가 되겠죠. 그거를 곱해준 게 출력으로 나오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최상위 비트하고 최하위 비트를 잡았다. 그랬을 때는 128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256분의 129 이거를 D로 넣고 V 레퍼런스에 곱해준 게 출력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아날로그 곱셈기 이론에 의하면은 멀티플라잉이 된다는 거죠. 멀티플라잉 기능을 하는 거죠. 대기라고 하는 게 곱셈기의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M덱을 우리가 곱셈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수식하는 말을 멀티플라잉이라고 하는 걸 써서 멀티플라잉 덱, M덱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렇게 되는지 우리가 7533, AD7533을 한번 보기로 하죠. 자, 보시면 출력이 V 레퍼런스하고 그 다음에 비트를 잡는 것, 유니폴라든 바이폴라든 비트를 잡는 거하고 V 레퍼런스를 곱한 것, 그것이 출력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건 분명하게 멀티플라잉 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멀티플라잉 덱이라고 하는 게 입력 두 개가 곱해져서 출력이 나온다. 멀티플라잉 덱도 그렇게 동작을 한다. 그걸 알았어요. 그럼 투 쿼드란트, 포 쿼드란트가 도대체 뭐냐?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쿼드란트라고 하는 것은 몇 사분면을 의미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우리가 함수를 그래프를 그릴 때 y축이 있고 x축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 되겠죠. 이렇게 나눠져요. 수학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vx, vy라고 썼다고 해서 이거를 vx, 이거를 vy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두 개의 입력, VX하고 VY를 입력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X축으로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출력을 Y축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Y라고 하는 것은 출력이 되는 거고, X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면 VX하고 VY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X축, 이걸 Y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싱글 쿼드란트라고 한 거니까, 어떤 하나의 분면에서만 동작한다. 어느 하나의 분면에서만 그 값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투 쿼드란트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분면에 그 값이 있다. 이럴 경우에 포 쿼드란트라고 하는 말은 VX, VY가 바이폴라일 경우, 양극일 경우에는 네 개의 분면에 값이 분포할 수 있다. 그래서 VX하고 VY가 양극일 경우에는 네 개의 분면에 출력값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투 커런트, 포 커런트 이런 거 나올 때 이게 이제 헷갈리는데 바로 그런 걸 의미한다. 값이 있을 수 있는 범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VX하고 VY가 유니폴라일 경우, VX가 플러스 2고 VY가 플러스 1일 경우, VX가 플러스 2고 VY가 플러스 1일 경우에는 플러스는 출력이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곱하면 플러스가 되니까 그러면 1사분면에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VX가 플러스고 VY가 마이너스이다. 이게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다. 그러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곱해주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VX가 이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VI가 마이너스 값으로 생각하면은 4사분면에 있을 수 있죠. 그 값이 하나의 분면에서만 값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일 경우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X로 먼저 잡아주자고요. X 마이너스 X니까 이거 마이너스 Y고 그러면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여기에 어떤 값이 되겠죠. 거기에다 플러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값이 되겠죠. 그러면 3, 4분면의 값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고 이게 마이너스다. 그러면 VX가 마이너스고 VI를 마이너스에 곱해주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2, 4분면의 값을 가질 수가 있겠죠. 2, 4분면에. 그래서 유니폴러만 나오는 거예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하나의 분면에서만 값이 존재하고 또한 유니폴라,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한 극성의 값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한번 볼까요? Vx가 바이폴라예요. 임의로 Vx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바이폴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때 Vy가 유니폴라예요. 먼저 플러스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플러스 곱하면, 플러스에다 플러스를 곱하면 플러스가 되겠죠. 1사분면의 값이 있을 수 있겠죠. 이 경우에는. 그 다음에 마이너스하고 플러스하고 곱하면, 마이너스하고 플러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출력이 나오겠죠. 극성으로 따지면. 그럼 3사분면의 값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럼 Vx가 플러스 마이너스 양극을 갖고, 그 다음에 Vi가 플러스일 경우에는 1사분면하고 3사분면에, 극성으로 따지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값을 갖고, 분면으로 따지면 1사분면, 3사분면의 값을 가질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자, 그럼 이게 마이너스일 경우는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고요. 마이너스일 경우. Vx는 플러스로 먼저 생각해 보자고요.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를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4사분면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를 곱한다. Vx가 마이너스인데 또 마이너스인 Vy를 곱하면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2사분면이 되겠죠. Vx가 플러스 마이너스이고 Vy가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2사분면, 4사분면에서 값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분면으로 따지면 두 개의 분면에 그 값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이 의미가. 마지막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금방 알 수 있겠죠.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자, 먼저 Vx가 플러스일 경우를 한번 보자고요. 플러스일 경우, Vi가 플러스일 경우에는 1사분면의 값을 가질 수 있겠죠. 자, 근데 Vx가 플러스이고 Vi가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이고 Vi가 마이너스니까 곱해주면 마이너스 값이 되죠. 그러면 4사분면이 되겠죠. 그 다음에 Vx가 마이너스일 때 Vy가 플러스일 경우, Vx가 마이너스일 때 Vi가 플러스가 되니까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죠. 그럼 3사분면의 값을 가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Vx가 마이너스이고 Vi가 마이너스 값이면, Vx가 마이너스이고 그 다음에 Vi가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가 되니까 출력이 2사분면이 되겠죠. 따라서 Vx하고 Vi가 바이폴라일 경우, 양극일 경우에는 4개의 분면의 값이 존재할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타입은 여기 타입이라고 썼는데, 이럴 경우에는 포 쿼드란트 라는 말을 써가지고 4개의 분면의 값이 있을 수 있다, 출력값이,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AD7533을 분석할 때 유니폴라 또는 바이폴라를 분석할 때 그것이 어떻게 해서 2개의 분면에 있을 수 있느냐 값이, 또는 4개 있을 수 있느냐,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